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혜사단의 예병군 정재훈 멘토입니다. 예, 정재훈 멘토님, 명절 때 많이 잘 드셨는 모양입니다. 얼굴이 되게 좋으시네요. 그죠? 힘들었습니다. 아, 힘들으셨습니까? 네. 예, 명절이, 보통 와이프가 힘들고 남편들은 힘든 게 별로 없죠. 예. 멘토님만 그러신 거죠? 예.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정씨,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역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죠? 15포인트가, 떨어진 장 막판에 확 밀어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영향이 좀 있었고, 코스닥은 굉장히 견조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좀 짚어주시고, 내일 장까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금일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2034.13포인트, 약 15.28포인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0.75% 정도 하락했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각각 700억 그리고 1900억대의 매도가 좀 나왔었고요. 프로그램 또한 차익 쪽에서 22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만기일은 좀 무난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종가에 좀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이 프로그램 매도가 좀 출회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시장에 이러한 흐름들이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종목별 장세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항상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위로 올라가긴 조금 힘들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른 부분들 지수가 크게 밀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일단 자산 가치에 대비해서 과도하게 좀 밀려 내려온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기 민감주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산 가치보다 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혹자로는 지수가 1800포인트를 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이유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지수의 월봉 차트를 좀 놓고 보시게 된다라면, 지수는, 박스권역에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삼성전자 하나만큼은 박스권에서 뚫고 넘어가는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좀 더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지수에 대한 급락은 나타나기가 힘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원달러 환율이 1036원 10전까지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단 과거에 말씀을 좀 드렸을 때 장기적으로는 1000원이 이탈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날 것이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많이 나와봤자 1050원 정도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일단 이 1050원짜리 때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 전략이 좀 맞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1050원을 넘어가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1070원에서 80원짜리 때까지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원화가 원화 약세로 전환이 되기는 상당히 좀 다소 힘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처럼 이 같은 흐름들은 일본 엔 쪽을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달이었었죠. 105엔대를 일단 넘어서지는 못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부분들을 갭으로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결국 수출주들, 특히나 이 자동차 쪽 섹터에게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일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점. 결국엔 이 환율로만 놓고 봤을 때는 자동차와 특히나 완성차 쪽 섹터는 조금 피해야 되고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을 한번 좀 해보게 되는 그런 날이었었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좀 보게 된다면요,
열린 종목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쉰 종목은 상승을 준비를 한다라고 좀 잡아봤는데요. 열린 종목은 말 그대로 이 시세가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8월달, 7월달 상승을 했었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화장품 섹터들을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7, 8월달에 한 차례 큰 시세가 나오고 난 이후에 숨고리가 좀 이어지고 있죠. 이들 종목군들은 당분간 가격 조정 또는 이격 조정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올해 1분기 때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던 그런 종목군들 중 펀더멘털이 살아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재차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종목군들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오늘 금일 고려아연 같은 경우 큰 폭의 좀 하락을 기록을 했었죠. 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 좀 나와주고 있고, 또 한 부분들은 이 유가가 70불까지 떨어질 것이다. 지금 가격부터 30% 정도 더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럼 과연 이들 종목군들은 빼버리고 난 다음에 하반기 때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해주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61선 위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는 전략이 좀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여전히 내수 섹터들이 좀 더 유리한 그런 수익률 게임이 지속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차별화된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종목을 좀 압축할 필요성이 있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그 가격 메리트를 보고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고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추세가 상방적인 종목군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해서 대응해 주는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2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종목군들이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좋았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을 좀 가지고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괜찮았습니다. 오늘 체크 좀 해주시고 내일장 전략까지 좀 체크해 주시죠. 예, 역시 그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견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피가 이런 식의 조정을 받으면 코스닥이 역시 계속 견조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박스권이 어느 정도 돌파가 예상되는 시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움직임이 별로 좋지가 않죠, 그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어떤 이렇게 마지막 장 막판에 10포인트 이상을 밀어버린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뭐 어떤 청산의 개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청산의 개념 때문에 지금 많이들 좀 바로 장 막판에 밀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러면 지금의 어떤 코스닥의 모습이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이 597포인트까지 한번 볼 수는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을 어느 정도 돌파를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인데, 그 597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더라도 이게 변동성 랠리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흔들리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이 흔들 때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면 내일장도 또 흔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은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좀 확대시켜 놓는 그런 구간 쪽으로 더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거래대금이 아무래도 아직은 없다 보니까 그 거래대금 속에서 코스피가 이만큼 조정이 들어오면 또 코스닥 쪽에서 일부를 빼서 코스피 쪽으로 옮겨 타는 그런 비슷한 형태를 또 만들어낼 듯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우리가 먼저 예측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종목을 좀 집중하는 전략,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는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일 보면 강한 종목군들은 여전히 추세상 좀 강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살아 올라오고 있었고, 추세상 약한 종목들은 오히려 좀 낙폭을 키우는 그런 이제 양극화 현상이 좀 뚜렷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종목적으로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 부분 꼭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적으로 집중하는 전략이 바로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 과연 들고 가도 안전한 종목인지는 저희가 조금 빠르게 판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들고 계신 종목군들의 상담,
저희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1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 기법 놓치지 마세요. 예, 대안주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입니다. 레저 산업이 화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재간업계 선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피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피아를 매수를 하셨어요. 14,2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오늘 1%대의 강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때는 6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달성을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 2012년도 8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50억 가까이 적자했었고요. 2013년도는 90억 적자했었죠. 근데 2분기 때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한번 좀 봐야겠죠. 인포피아를 좀 보시게 되면 사업보고서가 좀 있습니다. 반기 보고서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자, 한번 봅시다. 재무제표를 좀 보시게 되면 매출은 일단 약간 늘어났습니다. 140억에서 141억이고요. 영업이익은 2억 7천, 거의 2억 8천에서 9억 6천까지 3배 이상 좀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15억 적자였는데 2억 6천 흑자로 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실적은 돌아섰다라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슈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메디슨과의 합병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바로 인피니티 헬스케어예요.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상승을 하면서 같이 움직였던 게 바이넥스가 움직였고요. 바이넥스가 움직이면서 같이 또 움직이는 게 인포피아입니다. 결국 삼성 바이오 쪽, 바이오시밀러 쪽, 이 바이오 사업 쪽에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종목군, 바이넥스라든가 인포피아, 이들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는, 즉 재료적인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총 주식수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총 주식수가 870만 주 정도가 되는데, 대주주 물량이 좀 갖고 있는 게 약 250만 주가 되면 유통 물량이 약 한 510만 주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대량 거래가 과거에 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여전히 정배열 초입권역이죠. 이 종목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4,2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좀 여유있게 좀 보세요. 20% 비중이니까 추가 매수나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일단 한 12,000원, 12,500원 로스컷짜리 때를 12,500원 정도로 좀 설정을 해 놓으시고요.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16,000, 17,000원 정도로 1차적으로 17,0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대응을 세운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제일기획을 상담 주셨는데, 제일기획 전에도 한번 상담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 어떤 회복 속도로 본다면 분명히 어떤 광고 기획 쪽에 어떤 수주들이 좀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충분히 제일기획의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제일기획 지금 23,000원에 30%라고 7997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이 가격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차트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요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요게 기준선인데, 요게 늘 어떤 저항대가 됐다가 또 지지대가 됐다가 요 기준선이 22,700원 부근입니다. 여기인데 이걸 지금 뛰어넘었어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살짝 깼다가도 밀리고 그 선이죠. 그죠? 이걸 완전히 뚫고 올라오니까 이제 지지대가 됐던 거고, 그죠?
근데 이걸 또 뚫고 내려가니까 저항대를 만들었던 거고. 지금 다시 뚫고 올라왔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여기까지는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5,500원대인데요. 25,500원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시고요. 그래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27,000원대까지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분할 매도 관점 25,500원 이상에서 분할, 그 다음에 27,200원 이상에서 분할, 이렇게 두 번을 나누어서 차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모나리자를 매수를 하셨네요. 모나리자 2,780원. 비중은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모나리자도 똑같이 한번 봅시다. 우선 실적적인 부분들 한번 먼저 좀 확인을 해보자고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1분기 때 23억 원, 2분기 때 22억 원을 좀 기록을 했어요. 작년 동기 대비보다 약 10% 정도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네요. 상반기 때 45억 정도를 좀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뭐 꾸준하게, 눈에 띌 만큼의 성장은 좀 보이고 있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뭐 주가가 상당히 뭐 저평가되어 있다거나 그런 모습들은 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2,78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네요. 일단 약간의 수익 중이시긴 한데, 하락세대를 일단 뚫고 넘어갔습니다. 하락세 뚫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라 아마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더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1차적으로는 뭐 한 3,200원 정도대 좀 여유있게 3,200원 정도대를 목표가로 좀 잡아놓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전날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대량 거래가 480만 주 가까이 터졌는데, 그러면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얘기는 차익 매물이 좀 쏟아졌던 부분들인데, 이건 죽이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요, 2,55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어버브 반도체네요. 8,400원에 20%라고 3287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 아마 대안주 힌트를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자, 기다리시기 좀 지루하시지만 계속 기다리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뭐 얼마나 오래 많이 지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기다리세요. 더 기다리시면 충분히 수익을 줄 종목이고 지금도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꾸 물어보신다는 것은 결국은 본전 근처에 오면 자꾸 털어내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본전 근처에 온다고 해도 털어낼 종목이 아닙니다. 결국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의 성장성입니다. 지금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은요, 지금 갤럭시, 삼성에서 발표한 갤럭시 엣지부터 갤럭시 노트4에, 그리고 갤럭시 기어 VR이라는 제품, 즉, 증강현실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해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가전제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모든 제품에, 가전제품에 들어가고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꼭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라면, 이것이 계속해서 어떤 매출 성장세를 이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매출 성장세를 이루는 쪽에서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을 생산하는 쪽에서는 증설 쪽으로 자꾸 가겠죠. 앞으로 향후 모든 제품은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물 인터넷 그쪽으로 가시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회사의 동사의 매출로 이어질 것이고, 그 매출이 밸류에이션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신다면 저는 더 끌고 가야 되는 전략이 맞고요. 상담을 자꾸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상담하면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이 괜히 다 늘어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야 되는데 가야 될 자리에서 못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남화토건을 매수를 하셨네요. 6,16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실적 한번 봅시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 1분기 때 7억, 2분기 때 19억이네요. 작년 동기 대비보다 6배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상반기 때 28억 정도 기록을 했고요. 당기순이익은 약 38억 정도입니다. 일단 작년보다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화토건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되면 민간공사에 대한 부분들, 수주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크게 이 수요가 증가가 될까라는 부분들 일단은 물음표입니다. 일단 SOC 사업에 대한 확대 부분들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집행은 그렇게 크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고 복지 쪽에 예산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크게 탄력을 좀 보이기는 좀 다소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주가에 대한 수준을 보게 되면 저 PBR 종목군들입니다. 저 PBR 종목군들이 PBR 0.6배 정도밖에 되지고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약간의 수익 중이세요. 매수가보다 약간 위인데 박스권역입니다. 6,900원짜리대에서부터 크게 보게 되면 4,500원, 4,500원에서 6,900원 정도의 박스권역인데 5,900원짜리 때 5,800원이네요. 5,800원짜리 때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아마도 전고점 돌파 시도 한 번쯤은 나올 수가 있어 보이니까요. 일단 1차적으로 6,800원을 목표가로 좀 잡아보시는 전략, 그리고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5,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고민되는 종목 하나가 상당히 들어왔네요. 그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인데요. 오늘 한 14% 정도 빠졌습니다. 31,800원에 비중 10%라고 0833님 남겨주셨는데, 다행히 그나마 비중이 크질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즉, 이제 앞으로 향후 시장에서 충분히 좀, 클 수 있는 시장 아니냐. 왜냐하면, 이 사파이어 글라스 기술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이 사파이어 글라스, 결국은 계속, 이 채택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경쟁업체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금이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이 급락이 나온 자리대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고민 많으시겠다, 그죠? 일단 26,700원 부근인데, 이 부근이 전에도 월봉상으로 보면 2013년도 초에도 이 부근을 한번 찍었다가, 이제 다시 어떤 리바운딩이 나왔었죠, 그죠? 여기서, 한번 계속해서 어떤 조금 리바운딩이 나왔던 자리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자면, 지금 여기서 손절하기는 좀 아까운 그런 상황인데, 자, 요걸 뚫고 내려가면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25,8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800원을 깨고, 종가상 25,800원을 깬다. 그러면 손절을 감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반등 시에는 반드시 매도를 하실 것을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등의 폭이 여기까지가 제한적일 것 같아요. 34,000원 부근인데, 만약에 반등이 온다면 34,000원이고, 반등이 오지 않는다면, 25,000원대 말씀드렸던 그 25,800원이죠. 그걸 깨게 되면 추가 하락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일단은 그렇게 대응 전략을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한주에 대한 세 번째 곡에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2012년, 2013년 라인 증설을 하면서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라면하고 야외에 나가서 라면, 삼겹살을 먹는 데는 꼭 필요하죠, 이게. 그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그렇게.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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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한스바이오메드. 한스바이오메드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올려주세요.
17,250원에 10%예요. 17,250원에 10%요? 예.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어요? 단기적이고가 아니라 이거 멘토님이 옛날에 추천해 주신 건데 제가 못 팔았어요. 아, 못 파셨어요? 예. 그럼 갖고 가세요. 갖고 가요? 네, 일단 가지고 가시고요. 예. 얼마 만약에 16,000원 정도까지 밀리게 되면 예. 16,000원부터는 비중을 조금 더 늘리세요. 한 20% 정도 더. 예. 16,000원에서? 네, 16,000원부터 한 15,000원 요 사이로 눌리게 되면 예. 한 20% 정도 더 사세요. 예.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예. 아마 이거 분명히 25,000원 넘어갑니다. 25,000원요? 네. 아우, 예, 예. 자, 알았습니다. 가져가시고요. 네, 기다릴게요. 어머니 보톡스나 필러 맞아보셨어요? 예? 보톡스나 필러. 아니, 그런 거 안 맞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럼 얘기가 안 되는데. 어찌됐든 안 간에 이렇게 맞아봤어요. 피부 이렇게 쭉 하는 게 있어요. 예. 그 기술이 일본 쪽에는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슴 확대 성형이라든가 의료 기기 쪽이 있거든요? 예. 그쪽도 이제 중국 시장이나 이런 쪽에 진출을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성장을 큰 폭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보지 마시고, 예. 여유 있게 좀 보시되, 예. 요 앞자리 숫자가 1자가 있을 때는 팔 생각하지 마세요. 적어도 2자로 바뀌었을 때, 예. 그때 어서 팔까 그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저 그래서 그 꼭대기가 2만원 선인가 그래서요. 네. 거기서 한번 팔아줘야 되는 건가 하고선 여쭤본 거예요. 그냥 가지고 가세요.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가져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점 예. 궁금하세요? SK 하이닉스인데요. 하이닉스, 예. 지난번에 41,800원에 예. 10% 정도 샀는데, 예. 이거 내 추가를 매수하려고 해서 지금 보냈는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거?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해도 되느냐? 그게 예. 궁금하시다, 그죠? 예,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하시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오늘도 금일 이제, 사실은, 상승을 좀 강하게 했다가, 그 상승폭을 좀 다 내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시가가 고가였고, 그 위로 쭉 빠져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1.5%에서 상승 마감이 됐거든요. 45,000원 위를 갔습니다. 그죠? 오늘도. 예. 근데 이 갈 수 있었던 것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 SK 하이닉스가 지금, 여기서 이제 그대로 털서 다시금 4만원대 를 깨고 주저앉을 수 있는 종목이냐. 그 판단을 먼저 해보시면 돼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공장 풀 가동되고 있는 건 아실 거고, 그 풀 가동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지금 모바일 디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디램 가격이 상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쪽이 모바일 디램 쪽에 더 가깝다는 부분,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그 모바일 디램의 성장성을 보고, 개발을 했죠. R&D 쪽에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보면 4배 빠른, 모바일 디램을 개발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부분들이 향후의 실적이라는 부분들하고 또, 연계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 동사의 주가의 밸류에이션하고 연계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 이상까지는 꼭 가니까 들고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리고 저는 뭐 그 이상도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장성적인 측면이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성장성이 과연 여기서 빠지겠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빠지진 않을 것 같죠, 시청자님도.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게 뭐, 오늘 단기적으로 지금 주식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예. 단기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면 조금 더 추가 매수하셔서 그 5만원대 이상 또 충분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대로 나는 이거
이걸 좀 한 30% 해가지고 한 장기적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모바일 D램의 성장성이 중국에서도 지금 모바일 D램 쪽으로 지금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TA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 중국에 지금 LTA를 그거 한다는 얘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온 종목이 있습니다. LG U 플러스인데 LG U 플러스 보면 지금 최근에 바로 한 달 새에 9,000원대에서 지금 12,000원대까지 거의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건 뭐냐면 거의 뭐 30%, 거의 40% 가까이 되는 그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4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지금 중국의 LTA를 이 LG U 플러스가 전담을 한다 하는 시장의 어떤 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LTA가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중국인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모바일 D램의 성장성하고도 연관지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제가 멘토님 다른 사람 다 상담 많이 해봤는데 멘토님이 좀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전번에 제가 종문당 홀딩스를 한번 문의를 했는데 예. 참 올라가라고 처음 매수를 하라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예. 참 보니까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서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 예. 선물 필요하십시오. 좀 추가 좀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네.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오의주 인터넷. 네오이즈 아니, 인터넷이요? 홀딩스. 네오이즈 홀딩스? 네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0%인데요. 네, 10%. 예, 28,000원. 28,000원이요. 네네. 한 3% 정도 손실 중이시네요? 여보세요? 네, 소리 안 들리세요? 아니, 들리는데 어째 다른 데서 혼선이 되네. 혼선이 된다고요? 예. 전화기가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 말씀하세요. 네. 일단 3% 정도 손실 중이세요. 네네. 지금 이게 네오이즈 홀딩스가 왜 올라갔는지는 알고 계세요? 모르지요. 자, 우선 게임주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예. 컴투스나 게임빌이 많이 올라갔고, 네네. 네오이즈 게임주, 게임사를 자회사로 좀 두고 있죠? 예. 네, 하반기 때 실적이 좀 좋아질 거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어요.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내년에도 또 나오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네네. 거기에 기대감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배당 정책을 하잖아요. 최경환 노믹스 뭐 하면서 배당을 좀 많이 주면서 하게끔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지주회사들이 조금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그 두 가지가 좀 엮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올랐어요, 일단. 예. 많이 오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예.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주봉 차트인데, 28,0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더 조정이 좀 나와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일단, 예. 네. 근데 이제 비중이 10%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비중이 10%면 조금 가져가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좀 갖고 가도요? 네, 좀 가지고 가시되, 네. 원래는 이게 19,400원, 300원, 예. 19,300원짜리 때를 깨면은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네. 만약에 그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아마도 한 17,000원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거든요. 18,000원, 예. 17,000원짜리 때까지. 네. 그럼 그 자리대에 다시 매수를 하시는 방법,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냥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예. 18,000원 정도 때 오게 되면 거기서 비중을 조금 늘리시는 거. 네. 두 가지 전략이 좀 있으세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미치더라도 좀 팔고. 네. 그렇게 예.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분간은 조금 매물 수화를 좀 할 것 같으니까, 한 21,500원, 21,500원에서 19,000원 19,000원. 해도 그냥 팔았으면 좋겠어요. 아, 본전에서? 예, 본전이라도 좀 팔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안 오르고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매수가 위에서, 차트는 어때요? 네?
차트는 괜찮아요? 차트는 괜찮아요. 네. 네, 차트는 괜찮고요. 네네. 추가적으로 오게 되면 한 23,0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어요. 예. 23,0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네. 매수가 위에서는 충분히 매도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제 조금 기다리실 거라면 한 18,000원 정도가 되게 되면 거기서 조금 더 비중을 늘리셔도 괜찮아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가 있으니까 예, 예. 그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보령 메디앙스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11,540원, 조금 높아요. 엄마나, 왜 이렇게 높게 사셨어요? 그러게 올라갈 때 잡아갖고. 비중은 얼마나 되신데요? 9%요. 9%. 다행히 비중이 크지는 예. 않으시다, 그죠? 예. 자, 이 보령 메디앙스가 지금 조금 아가방 컴퍼니하고 좀 다르게 갑니다. 그런데 예. 이게 보면, 처음에 이게 중국 중산층 소비 확대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 가격대가 거의 보령 메디앙스가 6,000원대였어요. 네. 6,000원대인데, 이거를 11,000원에 거의 100%가 올랐는데, 거기서 따라 붙으셨어요. 그거 어떡한데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높은가? 얘기는 좀 드리더라도 늘 좀 방송을 시청하면서 이 사람이 언제쯤 추천했는가를 좀 보세요. 그래야 그거를 이게 지금 높은 가격이구나 아니구나 판단을 하시지. 그죠? 아니, 목요일만 빠져나왔어도 되는데 그때 못 빠져나와갖고요. 네. 지금 일단은 여기까지는 빠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면 9,400원대까지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올라가는 건 얼마까지 갈까요? 9,400원대까지. 근데 이게 아가방 컴퍼니하고 지금 따로 가서 그래요. 아가방 컴퍼니하고 따로 가서 그러는데 예. 아가방 컴퍼니 보면 지금 아가방 컴퍼니 계속 오르고 있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중국에서 이 아가방 컴퍼니를 인수한다는 소식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가 4,800원대 정도 부근이었는데 지금 이건 2배가 넘게 올라오고도 지금 아직 힘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보령 메디앙스는 사실 지금 조금 힘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가방 컴퍼니는 지금 인수를 한다 그러는데 보령 메디앙스는 그 인수 즉 M&A에 대해서는 별로 호재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조정이 들어와서 만약 9,400원대를 터치하게 되면 지금 9%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다시 이게 만약 반등을 준다면 여기 11,200원대까지는 반등이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이상도 갈 수는 있어요. 사실은 중국 중산층의 어떤 소비가 확대된다는 게 굉장히 큰 모멘텀이에요. 그냥 100%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아니라 200%, 300%도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높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높게 사다 보니까 이만큼 빠졌다가 올라가면 수익을 얼마 못 보고도 잘라내야 돼요. 다시 빠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11,200원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건 제가 점쟁이가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빠르게 올기는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9,400원 좀 빠르게 터치해 준다면 다음 달 그러니까 10월 말까지는 한 번쯤은 11,000원대를 다시 터치해 주지 않을까. 11,200원대를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더 빠지게 되면 9,400원까지 내려오고요. 예, 9,400원. 만약에 네. 9,400원을 종가상 깨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만약에 9,000원을 종가상 깬다. 그럼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장성으로 본다면 좀 장기를 쥐고 가실 수도 있으시죠. 그죠? 예. 장기를 쥐고 가실 수 있는 것 같으면 들고 와보세요. 왜냐하면 성장성 네, 성장성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분명히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주가라는 게 계속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늘 올라가면 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이 있는데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높은 구간에서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게 제발 좀, 말이에요. 그 전에 6,000원대 이런 때 얘기 들을 때 조금, 들어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지금 크게 수익도 나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앞으로는 절대 높은 가격에 따라가지 마세요. 이러면 떨어졌다 올라가면 결국은 수익 얼마 못 보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죠? 10월 말까지 보면 되겠네요. 예, 10월 말까지만 지켜봐 보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안주 5번째 곡이 6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6번째죠. 이거 뭐 나오면 다 아십니다. 터지지 않는 부탄가스. 자, 스피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림홀딩스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 단가가 얼마냐면은요, 6,6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네요. 비중은 15%를 매수를 하셨네요. 하림홀딩스가 2분기 실적이 조금 좋지 않게 나왔어요. 일단 이익 구조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회사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 좀 들어가면서 일단 이익에 대한 규모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일단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 그 얘기는 일단 자회사들의 실적이 좀 좋을 거라는 거, 그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NS홈쇼핑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28일경에 청구를 했는데 아마 상장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하림홀딩스에 대한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하림홀딩스의 매도 급소짜리 때는요, NS홈쇼핑이 상장하는 날입니다. 상장하는 날 일단은 매도를 하고 나오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61선을 꾸준하게 지지해주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1선이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를 한 7,500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MPK인데요. 4,400원의 비중 20%라고 6535님 남겨주셨네요. 자, 이 왜 자꾸 높은 가격대 이렇게 따라들 가실까요? 거의 꼭지에서 지금 따라가시는데, 왜 이런 자꾸 매매 습관을 보이실까요? 참,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간다고 다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이래 막 많이 올라간 종목에서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올라간 종목 위주로 막 아무거나 막 뽑아오시는 거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성장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 가치성이 있어야 되고, 효용 가치성이 있어야 되고, 접근성, 근접성 이런 거 다 따지고 가지고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강의도, 그러니까 제대로 학습이 안 된 상황에서, 자, 날만 섰다, 각도 섰다, 그 다음에 잘 올라오고 있다, 자, 여기 따라 붙어야지. 이러면 무조건 당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느냐, 안 반영됐느냐. 즉, 실적에 대한 성장성 부분, 성장이 예상되는 그 가치까지의 어떤 반영 부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체크하고 들어가셔야지. 이렇게 막, 올라오네? 따라 붙어야지.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추격 매수는 저희도 잘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격 매수보다는 종목은 얼마든지 좋은 거 많이 있어요. 늘 조정 시에, 즉, 눌림목이나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을 잡아야 되고, 그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을 잡되, 이 종목이 반드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MPK가 미스터 피자 회사인데, 미스터 피자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중국 진출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도 피자라는 그 산업 진입 장벽이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높습니까? 진입 장벽이. 저는 피자, 뭐 교육만 조금 받으면 내일, 뭐 한 달 이내에 피자집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 진입 장벽이 크게 높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영역에 이렇게 주가가 중국에 진출해서 성공했다? 중국을 안 가보셔서 그래요. 중국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잘 먹고 있는 KFC 다 가시죠. 그죠? AFC부터 ZFC까지 있습니다. AFC, BFC, 그 짝퉁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미스터 피자뿐만 아니고, 미스터 피자, 미스 피자부터 시작해서 다 있을 거예요. 중국이 그만큼 짝퉁이 심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중국을 가보셨으면, 중국에서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이런 산업이 성장을 할 수 있겠다에 대한 부분에서는 의구심을 품게 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그걸 제대로 체크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미스터 피자가 제가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즉, 오버슈팅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3,700원이 깨지면 이거를 종가상 깨지면 손절하고 나와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조금 더 보신다면 3,500원, 종가상 3,500원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손절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반등 시에 매도 전략인데 반등이 크게 한 번 더 매도 기회를 준다면 고점에서의 한 번 더 매도 기회를 이미 줬어요. 그죠? 만약에 한 번 더 매도 기회를 준다면 4,000원 이상입니다. 그 4,000원 이상에서는 반드시 빠져나오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안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예. 대안주 정답 대륙재간이었네요. 그죠? 터지지 않는 부산가스. 강연의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지났죠. 이제 본격적으로 또 주식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강연에 오셔서 좋은 얘기들 좀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로 요번 주 토요일이죠. 부산으로 가고요. 일요일 날은 대구로 갑니다. 9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부산진역 57번 출구에 있는 부산일보 10층,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 소강당에, 저희가 강연회를 하러 갑니다. 제가 가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주세요. 그 다음날, 9월 14일 날 일요일이죠. 대구입니다. 오후 2시 동대구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영남일보 지하 2층 대강당에서, 개최를 하니까요. 많이들 와주세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로 동일합니다. 우리 정지훈 멘토님도 이번 주에 서울 쪽에서 강연에 출격을 하십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토요일, 일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우선 토요일입니다. 13일이죠. 시간은 오후 1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요, 동부증권 인천 지점입니다. 지하철 7호선이죠.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메디캐슬 빌딩 2층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일요일이죠. 일요일이 이제 서울에서 진행합니다. 14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우리투자증권 목동 지점입니다. 지하철 5호선이죠. 오목교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쭉 올라오시다 보면 트라펠리스 웨스턴 에비뉴 4층 건물인데요. 그곳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곳 4층으로 올라오시면 되는데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게 좋을 거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의 협박 수준으로 얘기하시네요. 예. 정재 멘토님은 증권사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문사를 좋아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강연에 아무쪼록 좀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강연에서 또 많이 얼굴 뵙고 좋은 얘기 나눴으면 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